갖다 해줄게. 일단 이 개요서를 갖다가 쓸 때 자기가 글씨를 갖다가 매우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 글씨 진짜 못 쓴다. 내려. 자, 5사람이 있네? 근데 이 5사람이 글씨를 갖다 잘 쓰는 방법은 혜성아, 선생님 글씨 잘 쓰냐? 고맙다, 야. 근데 이게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글씨를 진짜 못 써. 선생님이 일명 지렁이 글씨야, 나는. 진짜로 지렁이 글씨야. 근데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내가 쓰는 글씨체가 무슨 글씨체냐면 고딕이야. 고딕은 몇 도지? 90도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글씨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쓸 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간에 남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글씨체는 가능하면 고딕으로. 그리고 글씨를 갖다가 너무 작게 쓰는 사람이 있지. 목동지역은 글씨를 참 작게 써. 왜? 수학이 빠르기 때문에. 수학이 빨라지게 되면 글씨가 작아져. 그래서 글씨 포인트 크기는, 글씨 크기는 너네 그 인쇄물에 보면 10포인트 있잖아.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 정도 되면 딱 좋아. 그리고 여기서 이 글씨의 형태를 갖다가 쓸 때 글의 형태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요점 정리 형식 NO. 요점 정리 안 돼. 뭐뭐 했음, 뭐뭐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 우리가 개조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쓰다가 보면 글을 갖다가 끊지 않고 산문형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 자, 이 산문형도 안 돼. 그러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짧은 서술형 문장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하고 쓰면서 짧은 서술형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첨삭을 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쓸 때 너무 의식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첫 번에 쓸 때는 자기가 자기 형태대로 쓰고 한 번 첨삭받으면서 고쳐나가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글씨를 갖다가 쓸 때 여기서 자기가 볼펜을 쓰든지 형광펜을 쓰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 너네들이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너네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쓰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써가지고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 그러니까 쓰는 건 어디 썼어? 집에서. 훨씬 이제 좀 편해졌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에서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너네가 이거 쓸 때 엄청나게 긴장하고 막 이렇게 뻣뻣하게 쓸 거 아니야. 집에서 써서 제출하는 걸로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글을 갖다가 쓸 때 너네가 여기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글자의 개념, 들여쓰기 개념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에 A4지 한 장을 받게끔 되어지면 참 신기하게 우리가 글을 갖다가 쓸 때, 자, 여기 신상과 자,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적는 난을 갖다 거치게 되면 자기가 글을 갖다가 쓸 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붙여서 써.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들여쓰기를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쓸 때 노마 숫자로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걸 구분을 해주면 들여쓰기에서 자, 우리가 뭘 쓰냐? 원래는 여기는 이 부분에 이것을 우리 한글 가를 갖다 쓴다. 가가 숫자 1보다 더 큰 대목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가로 문자나 아니면 소문자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데 이 부분의 들여쓰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이게 안 되고 나서 이렇게 너무 일자로 하게 되면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이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 그 숫자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작은 단위로 갈 때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이것 좀 꼭 좀 암기 좀 해줘. 암기. 이건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적을 때 개요서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거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자, 아까 선생님이 승률이 높다고 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40% 승률을 가졌을 때는
그냥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우리 큰 주제로 나눴었어. 근데 그게 승률적으로 우리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들에서 학교 대표된 작품들을 갖다 봤더니 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눴을 때 승률이 진짜 높아지더라고. 서론, 그 다음에 본론, 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 자, 서론, 본론, 결론을 갖다 넣어놨어. 혹시 인규야, 너는 서론에 내용을 갖다 넣으면 뭘 넣고 싶니? 네가 만약에 서론에 뭘 써야 된다면 서론에 넣으면 뭘 넣고 싶어? 서론에 넣을 수 있는 거. 오늘 배울 게 미세먼지야. 그럼 미세먼지를 갖다 시작할 때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할 거야? 주제. 주제. 주제 또 적고 그 다음에 주장. 아하. 자, 이 친구가 지금 주장을 갖다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야.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가르칠 때 학원에서 두 부류를 가르쳐. 주장이 서론에 들어가게끔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반면 주장이 마지막 결론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 너희들이 여기서 할 때 자기가 정말 이 주장을 갖다가 먼저 잡아 놓아야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대한 이 부분을 쓰기가 편하다고 하면 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서론에 넣는 경우도 있어. 대치동에 있는 학원 중에서 가장 그런 학원의 경우가 보람학원이야. 근데 이 학원의 경우에 승률이 예전에는 높았으나 지금 점점 떨어져. 그래서 주장은 가능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결론에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서론, 본론, 결론의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 페이지를 잡을 때 이제 내용적인 구성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서론에는 반드시 꼭 너희들이 여기서 잊지 말고 들어가야 될 게 정의야. 정의. 너네들이 여기서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풀어나가는데 제일 중요해. 왜? 아니 미세 플라스틱을 갖다가 우리 풀어나가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를 모르고 플라스틱으로 풀어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주제가 벗어난 거잖아. 그 주제가 벗어난 거니까 사실 주제를 인지 못하고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방향이 어떻게 돼 있었어? 다 썼는데 완전히 틀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의를 갖다가 꼭 집어내서 그 정의를 갖다가 내 걸로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 자,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한 부분,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두 번째로 배경이 나와야 돼. 근데 배경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발생된 배경도 있잖아. 근데 미세먼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근데 미세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된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가 발달된 배경 하면 어떻게 되겠어? 좀 이상하지. 미세먼지가 발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했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달했어. 근데 그 발달된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경우에 맞게끔 또 쓸 수가 있네. 발달된, 자, 문제가 된. 근데 세 번째, 자, 여기서 나타난 배경. 자, 그러면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제에 맞게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뭐 한다? 내가 골라 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문제가 됐든 발달이 됐든 아니면 나타났든 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이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선생님 사회적 반응은 이거 제일 어려운데 근데 사실 이번에 지금 너네들이 여기서 그 방역 패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 어제 법원에서 우리가 그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이 나서 학원하고 스터디 카페하고는 거기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는 걸로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근데 그 사회적인 반응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그럼 그렇지 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거기에 대해서 항고했지.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반응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단체
두 번째는 우리가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이슈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잡으면 돼. 여기 이 얘기를 왜 알려주냐면 너네가 자료를 갖다 지금 봤잖아. 근데 진짜 너무 정성을 들이는 학교는 여기는 이 책 자료가 이거 굉장히 얇은 건데 너네 미세먼지 두께 정도의 자료가 나와. 3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이거는 학교에서 자료를 갖다가 엄청 잘 준비해 주는 거야. 근데 자료가 준비 안 된 학교는 A4지 딸랑 한 장 나와. 그 A4지 한 장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골랐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아, 미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할 때는 우리가 받은 자료가 많으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삽입을 갖다가 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개요소의 작성을 완성하면 돼. 그러면 나는 이 내용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넣는 거야. 찾아서 넣어주는데 그 넣어준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하면 돼? 다듬어주면 되는 거지. 왜 30분의 시간을 갖다 요구했냐면 분명히 쓰고 나서 뭐해? 수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수정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채워놓고 수정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주제들을 가지고서 서론을 갖다가 작성을 하면 자, 일단 서론은 가볍게 작성이 되네. 자, 근데 문제는 본론이야. 왜? 본론의 내용이 우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본론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는 자, 주제에 대한 부분의 장점과 단점, 즉 이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해? 비교 또는 분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 표를 갖다가 제시하거나 또는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본론이야. 근데 이 본론에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냈어. 자, 그럼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내면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결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자, 대안점이 필요하다. 자, 근데 우리는 자,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요소의 첫인상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서론 파트에서 결정이다. 그래서 서론을 갖다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서론이 잘 된 개요소를 갖다 뽑잖아. 그럼 어디를 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는데 대안점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적느냐 두 개를 적느냐 이게 또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돼. 만약에 대안점을 적으면 몇 가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대안점을 왜 찾아야 돼?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 김, 은, 은서야. 대안점을 갖다가 왜 찾아야 돼? 문제를 제시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을 제시하는 게 그치. 근데 그 대안점을 갖다 찾아서 제시하기만 할 거야? 대안점을 왜 제시하냐면 바로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 대안점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를 갖다 찾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찾는 게 좋겠지. 왜? 그 골라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주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대안점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놓으면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 남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여기다 우리가 써놓아야 돼. 쉽게 말하면 미세먼지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집에다가 설치해야 될 게 뭐야? 그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우리 중국 같은 데에서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100m짜리 공기청정기 5대를 도시에 세웠어. 근데 효과 봤느냐? 봤어. 몇 퍼센트? 17.8%의 공기정화율을 보였어. 근데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네? 우리도 공기청정기 세웠는데 높이 세우는 거 의미 없다. 왜? 공기청정기가 가장 효과 있는 높이를 갖다가 분석해봤더니 10m인 거야. 그러면 이 중국에서 세운 100m짜리는 효과가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지. 그럼 오히려 100m짜리 세울 거를 낮추어서 10m짜리 여러 개 세운 게 훨씬 효과가 높은 거야. 그래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가 뭐 10m짜리 공기청정기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대안점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것들도 좋으니까 모두 우리가 여기서 적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정도는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대안점이 들어가면 좋겠어. 없으면 없을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할 땐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읽고 판단하는 선생님이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추가해주면 좋으냐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것을 갖다가 넣어줘도 돼. 왜? 대안점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발명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창의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발명품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발명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그렸어.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들이 자 무슨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돼.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만 쓰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 그리고 남학생들이 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를 갖다가 색깔펜이나 형광펜을 갖다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돼. 그래서 나중에 글을 갖다가 쓰고 나면 형광펜이나 이런 부분들로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들 있지? 그런 포인트들은 여기서 정리를 갖다 해줘서 너네가 여기서 체크해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본론이 완성됐네. 야, 이게 벌써 2페이지. 끝. 자, 근데 이제 결론 페이지가 중요한데 결론 페이지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대안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주장을 갖다 해야 돼. 자, 이 1번, 2번, 3번 다 좋아. 근데 내가 이 부분 중에서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되냐?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갖다 꼭 적어줘야 돼. 자, 여기서 결론 파트는 1번, 2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 너희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3번 파트. 바로 미래적 가치 부분을 적어주는 거야. 이 미래적 가치를 적어주게 되면 이 개요소의 수준이 확 높아진다. 미래적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도덕적 가치. 네, 두 번째, 사회적 가치. 네, 세 번째, 우리가 경제적 가치야. 선생님 경제적 가치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적 가치는 돈이야. 근데 사회적 가치는 뭐야? 일자리. 네, 도덕적 가치는 뭘까? 윤리지?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일으킬 때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니까 미세먼지를 갖다가 일으키는 자동차를 갖다 타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너네들은 타고 다니잖아. 그럼 너네들 윤리성에 있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나중에 너네들이 타고 다닐 자동차는 20년 남았다고 하던데 바퀴가 없는 자동차야. 부연 자동차.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발생량의 제일 많은 양을 갖다 차지하는 게 뭐야? 엔진? 배기가스. 배기가스? 아니야. 자동차는 맞는데 배기가스가 아니고 타이어가 가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잖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가 생산되어지는 고무 타이어의 미세먼지 있지? 그게 1위야.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에. 그래서 차가 많아지게 되면 미세먼지가 왜 우리가 수소 자동차로 바꿔? 전기 자동차로 바꿔. 근데 미세먼지가 없어져? 뭐가 없어져야 돼? 바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현실적인 파악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바퀴를 갖다가 없앨 순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노력해줘야 돼? 그렇지. 기업이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운행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뭘 해줘야 돼? 법으로 그걸 제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그 일자리가 창출되겠지. 왜?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완전 새로운 일이잖아. 일자리 창출되고 기업은 가치를 갖다가 높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해?
바퀴를 갖다가 우리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 되겠지. 근데 너네들이 생각해봐라.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는 전기장이란 말이야. 전기장인데 지금의 휘발유나 경유자동차가 쓸모가 있을까? 없을 거야. 그럼 앞으로는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일까? 수소자동차? 아니야. 무슨 자동차? 전기. 그렇지. 전기자동차. 그럼 전기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져. 그럼 누가 필요해? 인공지능이 필요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무슨 자동차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한 거야. 자, 여기서 하나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필요해. 자,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이거는 오늘 엄마들한테 이제 그 수업이 선생님 오늘 10시에 끝나. 그래서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정리해서 밴드에다가 이 내용들의 카피본을 올려줄게. 그래서 나중에 이 밴드에 있는 자료들은 다운을 받던지 아니면 밴드는 계속 없애지는 않을 거니까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던지 해서 노력을 좀 이렇게 이건 꼭 암기해줘야 된다. 이 파트는 이거는 아예 암기 파트야. 이거는 더우면 에어컨 좀 꺼줄까? 히터? 괜찮아? 혹시 여기 지금 한 설명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줘. 여기 이 계율서 작성법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갖다가 믹스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는 여기 과학토론 도움자료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지금 이 계율서를 갖다가 쓸 때 사실 이 계율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공통 자료야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자료를 갖다가 선생님이 여기 내놓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형태적인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업그레이드를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야. 다들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한다 이제.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자, 필기할 거 다 필기하고 그다음 이제 또 갈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돼? 자네는 이름이 어떻게 돼? 김계훈. 김계훈. 개훈? 신목정은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 선생님 신목중학교에 그 친구 데뷔해줬을 때 이 파트를 잘 써야 되더라고. 여기는. 앞에 파트도 중요한데 뒷 파트를 중간 파트를 잘 써야 돼. 지호드니? 자네는 이름이 어떻게 돼? 얼굴 볼적 있는 거 같은데? 신승아? 둘이 다 친구니? 아. 우리 대회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3월달에. 저요? 응. 너 영재고 준비하지? 네. 너 수학 어디까지 갔어? 수학은 지금 원까지, 수원까지. 수학까지 끝냈어?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있고. 안 힘들어? 수학은 재밌어요. 그래? 과학은? 과학도 재밌어요. 너 어디 쓸 거야? 서가영 쓸 거야? 네? 서가영? 아니요, 경기. 경기? 네. 너 올해 3월달에 기호서 꼭 가지고 와. 대회 붙어야 되니까. 너는 전람회나 이런 데 보고서가 있나? 네? 보고서 있어? 전람회? 왜요? 일부러 써놔라. 꼭. 시험으로만 갈 수가 없다. 경기과형은. 자, 여기가 이거 쳤으면 지워되니? 여기 혹시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재고는 수학하고 과학이 지금 대세가 아니야. 왜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하고 그 다음에 한과형 이 세 개가 서과형이 지금 선생님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일반고 선생님들로 바뀌었어. 지금 서과형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원하는 것, 이 시험제도도 시험제도지만 전체적인 걸 원해. 전체적인 거.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고 그래서 우리 할 때 조금 약간 본인이 자료가 없으면 KMO나 아니면 올림피아드나 이런 실적만 가지고 있으면
비교과 쪽에 올해 2학년 때 조금 치중해놔. 왜 2학년 때 시험 봐서 안 됐으면 3학년 때 또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치울게 이거는. 자, 지금에 있는 자료는 선생님이 여기 이제 공통 자료이고 이거는 나중에 그 밴드에다가 선생님 A4지를 이쁘게 그 뭐지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올려줄게. 이거는 이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 너네가 이제 앞으로 5년 영재고나 과학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료의 연관성을 갖다가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로 자 크게 주제가 자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자율주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나와? 전기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이 전기를 갖다가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 바로 자, 신재생이 필요해. 근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면 꼭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지구온난화야. 자, 우리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가 정답이야. 막을 수 없다. 근데 그 단지 속도를 갖다가 늦추는 일만 지금 남은 거지?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을 갖다 제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화산 폭발이지. 왜 화산 폭발이 필요하냐고? 온도를 온도를 더 높여? 아니요, 낮춰. 어떻게 낮춰? 화산 폭발이. 야, 금성은 화산 폭발이 매번 일어나가지고 용암대지가 흘러가고 있는 그 바닥이 2000도가 넘는데 그래서 금성은 뜨겁잖아. 압력도 92기압이야. 이산화탄소로 덮여있어. 화산재가 그거 이쪽 대기 가려가지고 한 열을 흡수하지 못하게 반사시킨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 화산 등급 대위 몇 정도가 돼야 되니? 네? 화산 등급 대위 폭발 등급 몇 정도가 돼야 돼? 그것까지 대위 7이야 7. 우리나라 위쪽에 우리 누가 있지? 백두산이 있지? 백두산이 대위 7이야. 백두산이 터졌을 때 지구 연평균 기온이 5도가 낮아졌단 말이야. 근데 이 백두산보다 더 큰 화산이 있어. 어디에? 미국에.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베이 8이야. 베이 8하고 베이 7하고의 위력은 어느 정도냐면 1000배 차이야. 그 어느 정도냐면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터졌을 때 화산재가 날아가게 되면 그 화산재 양이 너네 그 어디야 그랜드 캐년 있잖아. 그랜드 캐년에 막 구석구석 있지? 그 틈을 다 메울 수 있을 정도의 화산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야. 근데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해주느냐? 이제 연관성을 잘 해야 되는데 나사에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어떤 한 교수가 스코펙트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을 했어. 얼마 전에 우주에다가 탄산칼슘을 갖다가 뿌려댄 거지. 근데 탄산칼슘을 왜 뿌려댔냐면 빛반사를 갖다 일으켜서 지구의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강했는데 실패했어. 왜? 우주선으로 뿌려댄 양이 너무나도 뭐한 거야? 작은 거야. 온도를 낮추기는커녕 어떤 영향도 우리가 하나도 못 준 거야.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정하게 이용하면 이 미세먼지도 우리 하나의 기술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너네가 부여해야 해. 자, 일단 이 미세먼지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아까 꺼냈던 이 이야기부터 잠깐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 아까 자동차의 타이어가 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국토환경부에서 2017년도에 우리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은 바로 생선구이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 왜? 생선구이 고기구이집에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연기들이 있잖아.
그 연소되어진 연기가 지금의 미세먼지를 갖다가 발생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환경부가 질타를 받아. 왜? 고기구이집과 생선구이집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하루 중에 발생시키는 양이 한 보통 7, 8시간이 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돼? 공기 중에서 다 희석이 돼. 근데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됐던 건 중국인 거지. 중국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오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량이 적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했는데 사실 지금의 중국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계절에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잖아. 근데 그 미세먼지가 그럼 중국이 주냐?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주야.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미세먼지를 갖다가 일으키는 자, 원인부터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 원인? 자, 아까 선생님이 자동차에 타이어가 하나의 그 원인의 예라고 들었는데 미세먼지 우리 발생하는 거 우리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어디서 발생하니? 미세먼지. 너네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발생하는 곳. 공장. 그래, 공장에 우리가 내뿜는 그 공장에서 내뿜는 흰 연기도 미세먼지니? 아유, 그건 미세먼지가. 그거는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뭐야? 걔는 수증기야, 수증기.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들. 자, 공장에서 우리가 근데 우리 검은 연기는 어때? 공장에 우리가 매연이라고 하지 그거를. 그리고 화재.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생각지 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꿔가고 있어. 바다에 있다, 바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40%를 차지하는 통통배. 배가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 거기서 타타타타타타 우리가 연기 뿜잖아. 그게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발생량의 40%를 차지해. 엄청 많은 양이지? 자, 바로 우리가 배에 운항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큰 배들은 그런 내연기관을 갖다 쓰지 않고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배에 운항을 하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너네 전혀 생각을 갖다 못했을 텐데 바로 축사야. 축사가 뭔지 알지? 소나 돼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르는 집인데 그 축사 배설물에서 뭐가 발생해? 메탄도 있고 또 이게 발생해. 자, 근데 요 자동차의 이 타이어하고 축사 배설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면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나눴을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그냥 일반 미세먼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미세먼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잖아. 근데 미세먼지는 우리 코로 들어오다가 코딱지로 걸러져. 가래나 이런 것들로. 근데 초미세먼지는 어디까지 들어와? 여기 있는 이 폐까지, 폐 기관지까지 가지.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 지금 현재 이런 마커펜을 갖다 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만 분필 칠판을 갖다 쓸 때는 분필가루가 난리잖아. 그 분필가루가 여기 그 분필가루는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야. 근데 그 미세먼지가 선생님이 이 기관을 타고 기관지를 거쳐서 끝에 가면 기관지 끝에서 먼지가 뭉치거든. 근데 이 먼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왜? 너네 목동이 비가 많이 올 것 같니? 강남 대치동이 비가 많이 올 것 같니? 찝어봐. 목동? 왜? 집이 많아서? 집은 이 목동이 훨씬 많아. 강남보다. 왜 그럴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하고 비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 응결정 같은 게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여기에는 이 부분에 미세먼지는 우리가 응결 핵의 역할을 갖다가 해서 실제 이 응결 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비가 내리는 하나의 원인이 돼. 그래서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은 곳이 국지성 호우가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비가 내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 미세먼지 중에 초미세먼지하고 암모니아가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2차 초미세먼지가 된다. 근데 이 2차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끔 되어지면 유해성 물질이요 우리가 판정을 받아. 그래서 암을 갖다 유발시키거나 몸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가 아주 극강의 해로운 물질로 우리가 바뀌어. 근데 우리 도시에는 암모니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 도시에서 돼지 기르는 곳 있어? 소 기르는 곳 있어?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 도시로 와서 결합을 했다는 걸까? 경기도나 우리 경기도 바깥쪽에 있는 그 근교 있지? 근교에서 우리 축사나 이런 것들에서 암모니아가 우리 도시로 유입이 돼. 공기의 흐름상. 근데 그 공기의 흐름상 유입이 되면 도시에 퍼져서 초미세먼지들하고 결합을 갖다 할 거잖아. 그래서 너네가 여기 이 양천구 목동에서 저쪽에 있는 신촌 쪽으로 건너갈 때 성산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여름철에 뭘 뿜어대지? 뿜어대는 거 봤어? 30m짜리? 분수 뿜어대지? 한 번도 못 봤니? 아니면 그 어디야 올림픽대로를 갖다 지나가다 보면 다리에서 물 뿜잖아. 물분수. 그 물분수 우리가 경관상 이쁘라고 뿜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서울시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암모니아 있잖아. 암모니아가 물을 잘 녹잖아. 그래서 암모니아를 갖다가 우리가 녹여서 물에 우리가 가라앉히는 특징을 갖다가 우리 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 늘릴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없어져야 될 부분. 그럼 만약에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이 축산의 배설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대안점을 한번 제시해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축산 배설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인공고기를 많이 사용해요. 아, 그 인공고기가 뭔데? 콩고기요. 아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임파서블 푸드. 임파서블이야. 임파서블. 지금 팔고 있어. 햄버거 하나에 얼마냐면 25,000원이야. 너네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하나 해줄까? 너네 맥도날드 자주 가니? 맥도날드 여기 근처에도 있지? 그렇다고 또 나를 욕하지 말고 맥도날드에 가면 우리 아침에 먹는 햄버거가 있어. 모닝버거. 그 모닝버거 혹시 먹어본 사람? 맛이 어때? 그냥 그래요. 왜 그냥 그러니? 아침에 먹어서. 아침에 먹어서 자네는? 저는 토스트 그래? 그래? 이 얘기를 해주면 더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가면 고기 패티가 없잖아. 고기 패티 없어. 뭐가 패티가 있어? 달걀 프라이 패티가 있지? 그 달걀 프라이 패티가 임파서블 푸드야. 달걀로 만든 게 아니고, 표정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식물성 단백질로 이 프라이 모양을 만든 거야. 괜찮니, 인규야?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하루에 5만 개씩 공급이 된다. 미국에서 왜 그게 한 장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달걀의 생산량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거야. 아까 여기 이 친구가 콩고기 얘기했는데 콩고기는 선생님 어릴 때부터 있었어. 단지 그게 콩고기를 갖다 우리가 먹어서 반찬을 쌓았던 이유는 고기의 생산량이나 고기의 소비량이 그때는 우리가 별로 없었어도 고기가 비쌌기 때문에 우리가 콩고기를 먹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고기의 생산량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지. 우리는 천만다행인 건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가는 어디? 인도가 소를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 먹는 동물이 뭐야? 돼지야. 돼지 소비율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근데 돼지나 아니면 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 기를 때 거기서 뽕뽕뽕뽕 우리 뭘 갖다가 우리 여기서 피워? 방귀. 그때 소방기는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훨씬 많아. 전체 지구온난화의 메탄가스 발생 비율의 몇 퍼센트? 40%를 차지해. 소방기가. 그럼 소방기 없애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소고기. 아니지. 너 소고기 포기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소를 갖다가 그렇게 다 없애. 그럼 넌 전 세계에서 지탄받을 수 있어. 자, 그럼 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소방기를 안 끼려면. 생각해봐.
소가 방귀가 뀌어지는 이유부터 생각해봐. 뭐야? 그게 죽이잖아. 그러면 우리 뭐 먹어야 돼? 갈비할 때도? 죽기 전에 약간 어? 죽기 전에 약간 먹이면서 야, 불쌍하다. 야, 소는 있잖아. 생강을 갖다 해서 실제 눈물까지 흘려, 걔는. 소 불쌍해. 아사시킬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걸 대안점으로 써봐. 대안점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탈락이지. 야, 누구 소방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생물학적으로. 위를 하나 없앨 수는 없잖아요. 위를 없애야지. 위로 없앤다고? 없애야지. 진짜 그렇게. 위를 없애야지. 위를 몇 개를 줄여? 한 개? 그렇죠. 한 개를 줄여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뭐!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마다 소가 태어나자마자. 위장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다 끄래?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 뭐라 그래? 방금 얘기했던 거. 야, 이거를 갖다가 할 때 너네 이것도 여기서 다 중요한 거 나온다. 이 단어들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대안점에서 꼭 써먹어야 될 것들이다. 이게 뭐야? 크리스토퍼 가위. 여기서 우리가 전이요소, 엔자임, 아니면 유전자 제조학 기술 이런 것들 명칭을 쓰는데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소의 위를 갖다가 줄이고 소의 위를 갖다 줄임으로 인해서 소방기를 줄일 수가 있어. 그리고 고기의 생산량은 뭐 할 수 있다? 확보할 수가 있어. 그걸 뭐 하면 돼? 계속 체계적으로 유전을 갖다 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은 임파서블 푸드의 이것과 함께 무엇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냐? 바로 식량난을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단순하게 미세먼지만 놓고 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나중에 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식량난에 문제가 생겨. 그럼 식량난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먹고자 하는 고기 종류가 문제가 생기는데 고기 종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고기를 못 먹으면 그렇죠. 여기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 단백질에 문제 생기면 왜 문제 생기는 거야? 근육이 없어져서? 없어도 좀 괜찮아. 아까 저 친구처럼 근육은 없어도 괜찮아. 단지 고기가 없을 뿐이지. 단백질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이유 하나.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없어져. 이해되지? 우리 몸에 근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생리작용이 있잖아. 그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호르몬과 소화효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이걸 갖다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나온 거야? 너네들 한 번에 들어봤잖아. 식용곤충, 밀웜. 그래서 식용곤충을 갖다가 우리가 바삭하게 먹으면 맛있어. 단백질. 메뚜기 말고 밀웜이라고 해서 그 애벌레 기어다니는 거 있는데 그 바삭하게 맛있다. 진짜로.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니야. 진짜 고소해. 그냥 멸치 같아, 멸치. 근데 문제는 얘가 이 밀웜이 너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을 먹어. 플라스틱을 먹고 스티로폼을 먹어. 몰라? 밀웜이 있잖아. 이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을 먹어. 그럼 우리 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 그렇지. 플라스틱을 먹이로 주면 돼 얘는. 근데 이 밀웜이 있잖아 얘들아. 밀웜이 무기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야.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줘. 쉽게 말하면 똥이 아닌 걸 똥으로 바꿔준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똥은 오늘 다시 쓸 수 있다. 똥이 아닌 건 못 쓴다. 이해되지?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준다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적인 오염이 발생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의 일정량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하고 나서 그것이 소멸되면 얘는 밀웜이 우리가 클 거 아니야. 그럼 갈색 거질이라고 하는 곤충 요만한 게 돼.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알 낳고 나면
좀 잔인하지만 화쇄시켜서 다 뭘로 만들어? 단백질 파우더로 만들면 돼. 이제 이해되지? 그 과정에서 이거를 갖다가 자꾸 연관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 대안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계성 부분이 매우 중요해. 이게. 자, 그러면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축사 부분 얘기하다가 임파서블 푸드가 나왔는데 사실은 축사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보 지원이 필요해. 자, 정보 지원이 필요하면 정보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정해져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리고 그 지원금을 위해서 우리가 축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개설해야 되겠지? 그 축사를 갖다 개설하는 거 너네가 이제부터 여기서 창의적으로 제안을 갖다 주는 거지. 왜? 이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설명해야 돼? 그림으로, 발명품처럼 그려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해되니? 인규 이해됐어? 이해 안 됐지? 이게 뭐냐면 소가 있는 소의 축사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개선을 갖다 할 때 이 축사를 갖다 운영하는 농촌 사람들은 이 축사를 갖다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없어. 그래서 적어도 정부 그 정책 지원금으로 최소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이 되면 그 비용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개선을 갖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소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똥을 갖다 되게 싸잖아.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이 하나로 흘러 들어가서, 자, 한 군데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부분에 똥통을, 자, 이용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면 메탄가스를 갖다 뭐해? 얘를 다시 태워서 2차 에너지화 시키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너희들 자유롭게 그려내면 된다고.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산화탄소 나오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근데 이산화탄소로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너네들이 적용해 주는 거야. 예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문제가 안 돼. 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 뭐? 지구온난화. 근데 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냐? 더 무서운 진실을 자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여기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 중에 아까 발생했던 자, CO2의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구온난화를 갖다 일으키는 가스는 우리가 NO2나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SO2나 CO2 다 투토야.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우리 몸에 극강으로 위험해. 유해성 물질이야. 근데 이 CO2는 안정되어진 분자잖아. 근데 얘는 위험한 게 아니야. 단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문제를 너네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금성에서 찾아야 돼. 금성. 금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산화탄소 덮인 그 생각을 갖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소련, 즉 러시아가 지금까지 금성의 탐사선을 갖다가 100조 원을 투자해서 100번 이상을 보냈어. 우리는 2번 보낸 걸로만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데 100번 이상을 보냈어. 그래서 금성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왜? 금성의 시뮬레이션을 갖다 돌렸을 때 금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환경을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30억 년 동안 지구와 같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던 금성이 왜 지금의 그렇게 붉은 용암의 바다가 됐을까? 자, 여기서 무서운 진실. 우리가 여기서 나무를 갖다 베고 있잖아. 친구야, 잠깐만, 중요한 얘기 해야 돼. 자, 그 나무를 갖다 베고 있잖아. 근데 나무를 베면 우리는 식물이 없어져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너네 브라질이 지금 거기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발견한 금광 때문에 브라질의 3분의 1을 갖다 베버렸지 지금. 브라질의 3분의 1이 없어졌어. 아마존 자체가. 거기서 밑에서 금맥이 발견돼가지고 그 금광 때문에 나무를 다 걷어낸 거야 지금. 근데 나무가 없어져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나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나무가 그걸 응축시켜서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 나무가 죽으니까 휴. 그런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나무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무가 이산화탄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어떻게 돼?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된 거야. 그게 금성의 시뮬레이션 결과야. 나무가 죽으면, 생물이 죽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니? 땅 밑으로 들어가지? 그 땅 밑에 우리 이산화탄소가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 뻥!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올라가? 하늘 위로 덮어. 그래서 지금의 금성의 두꺼운 대기층을 형성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 금성의 미래네. 그치? 그럼 우리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무서움을 갖다 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갖다 뭘로 바꿀 수 있는 거? 에너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자, 너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 문제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문제적 해결 남자인가? 문제형 남자. 문제형 남자예요. 문제적 남자인가? 그 전현무 아저씨 나왔던 거? 그때 하석진 씨 이렇게 나오고 나서 거기 누가 나왔었냐면 하버드의 SAT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계열의 폴 교수라는 사람이 나왔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갖다 했냐면 우리가 화성에 갔을 때 이산화탄소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이산화탄소의 탄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면 되죠. 탄소를 떼어내고 산소만 남긴다는 거야. 너무 쉽게 얘기하길래 충격이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다 하지? 근데 가능하대. 단지 큰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러지.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탄소는 우리가 쓰고 왜? 다이아몬드나 그래핀이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뭉치로 쓰면 돼. 탄소 유기체로. 탄소는 우리가 여기서 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1위가 어디냐면 이산화탄소 포집으로 해서 저장해주는 걸로 이용해 먹고 사는 나라가 있어. 스위스다. 스위스 1등.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에너지 변경 기술의 1등은 일본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산화탄소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바다 밑에 우리 그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3개의 광산이 있는데 바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스하이드레이트. 아닌데. 얼음 하나가 얼마? 몇 시간이더라? 78시간인가? 녹지 않고 불타. 그게 찬사 얼음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30년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따지면 150조 원을 능가하는 양이 울릉도부터 포항 앞바다에 묻혀 있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탐나 있는 거야. 일본하고 공동으로 1970년대 개발을 하다가 그 개발이 일본에서 이걸 갖다 발견한 뒤로 우리가 끊었어. 우리나라 이거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왜? 해양 기술이 없어. 근데 일본은 뭐가 있냐면 무인 그 잠수정 있지? 그게 6,000m를 내려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 캐내지 못하지만 일본은 이걸 캐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지금 에너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 현재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안 돼.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을 우리가 완성해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 조금 확장할게, 얘들아.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국내에 대한 이야기고, 자, 우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갖다 좀 해볼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조금만 참아줘. 자, 중국하고 우리 중국에서 국내로 또 건너오는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챘냐면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농사를 갖다 짓는데, 자, 이 남부지방에서 우리가 짓는 벼농사에 아직까지 우리가 뭘 쓰냐면 1980년대에 우리가 없어진 바로 DDT를 갖다가 여기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 DDT가 뭘 타고 미세먼지의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그래서 이 편서풍을 갖다가 우리가 바람을 채취해서 바람 속에 들어오는 대기를 채취해서 우리가 분석을 갖다 했더니
거기서 이 DDT가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중국도 인정했어. 이 DDT에 대한 사용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DDT가 우리 공기적으로 퍼져나오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악영향이야. DDT는 우리 몸에서 유발이 아니고 우리 몸의 기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발시킨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태어날 아기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농약이야, 농약.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DDT라고 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중국 당국하고 국내 연구진들하고 여기서 협조를 갖다가 요청을 하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근데 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차단시켜야 돼.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나 더 연결시켜 줄래? 뭐냐면 중국에 있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댐이 있어. 혹시 알아? 만리장성 댐? 그 이름 알아? 그 저번에 우리가 홍수 났을 때 그 댐이 밀려들어가지고 막 댐 무너진다고 막 했던 그 댐이거든? 그게 이름이 뭐냐면 샨서댐이야, 샨서댐. 댐의 만리장성이야. 수문이 28개야. 보통 댐은 수문이 3개 정도 되는데 얘는 28개. 엄청 긴 거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하버댐인데 그 하버댐도 댐이 그 수문이 8개밖에 안 돼. 근데 얘는 28개야. 우리 그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지? 미국 말고. 아니 참 가까이 있잖아. 러시아 가까이. 러시아는 중국하고 친척이야. 타이완이지, 타이완. 대만. 대만에서 미사일을 갖다 어디다 겨누고 있냐면 얘한테 겨누고 있다. 왜? 얘가 중국 전력의 14%를 차지해. 엄청 큰 거야. 중국 전력의 14%를 차지하는 이 샨사댐. 근데 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400억 톤. 400억 톤 이야기가 잘 감이 안 오지? 우리 그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20억 톤이야. 그 댐 물 엄청 많잖아. 그게 무너져서 만약에 중국 쪽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중국의 25개 마을을 다 잠식하면서 25만 명의 익사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양이야. 근데 400억 톤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포항 지진이 났다라는 거짓말, 거짓되어진 진실도 사실도 뉴스로 나왔던 적이 있어. 워낙 무거운 이 400억 톤 때문에 이 원래 북반구가 지금 현재 호주 위치로 남반구로 가야 되는데 무거워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물의 양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물의 양을 어떻게 가뒀냐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중국의 댐 하나가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을 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댐은 양쯔강을 막은 거야. 자네 양쯔강을 막으면 우리나라한테 어떤 피해를 주니? 자네 좀 잘하니까 한번 물어보자. 서해 뭐 바닷물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말고. 염도가 올라가요? 염도가? 염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염분이지. 내려가지. 왜 내려가냐면 염분이 뭐냐면 바닷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소금 같은 거잖아. 근데 그 소금이 어디서 오냐면 지각에서 와. 강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흘러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돼? 쉽게 말하면 미네랄이 적은 거야. 양쯔강이 그동안 그 미네랄을 서해에 공급을 했는데 그거 공급량이 어떻게 돼?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서해 바다의 염분이 뚝 떨어지네. 염분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서해 바다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제 현실적인 파악이 됐으니까 자, 바다 생태계를 갖다가 살리면서 자, 미세먼지도 막아야 돼. 자, 어떻게 할 거야? 혜성아, 너 어떻게 할래? 너라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아까 오늘 말했던 것 중에 힌트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자네라면 어떻게 할 거야? 미세먼지도 막아야 되고 바다의 염분 농도도 막아야 돼. 근데 미세먼지가 곧 염분 아니야?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날아가는 걸 안으로 넣어야지. 아래로 떨어뜨려야지. 어떻게 떨어뜨릴 거야?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응? 비를 내리게 해요? 인공강우는 실제 실패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공강우가 내리는데 돈을 갖다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가 실패했어.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1조 원 이상을 갖다가 8천억 정도를 이 인공강우하고 인공강설로 하는데 중국 그 만년설 녹았지? 이제 중국은 사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야. 그 사막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고비 사막 쪽에 있는 만년설이 다 녹았어. 그거 하나가 녹음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 온도가 5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사막이 점점 밑으로 내려올 거야.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걔네는 사막이 된 땅이 필요가 없어요. 인구 14억인데 17억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인구가 4억이 있어. 그래서 지금 17억 9천이야. 중국에서 이번에 뭘 풀었어? 애기 한 명씩까지는 그 법을 풀었잖아. 애기 이제 둘, 셋, 넷씩 날 거야. 애기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매년 1,000만 원씩 내야 돼. 그걸 노리고 있는 거네. 법적이야, 법적. 법으로 정해져 있어. 돈이 있는 집들만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 무섭지? 그래서 경제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이의 숫자는 곧 경제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찬수할 땐 춤을 좀 열어요? 중국이 열어줄까? 얘네 중국 제발 열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대만 보고 부수려고 해요. 대만 보고 된 부수려고. 그럼 전세계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걸? 자, 뭘 이용하냐? 해상분수를 갖다 이용한다. 해상분수는 우리가 여기서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성산대교 쪽에 있던 쏘아올리는 분수 있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출력을 크게 해서 30m 이상짜리를 갖다 만들면 여기 있는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걸 갖다 막을 수가 있어. 근데 미세먼지 막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다에서 분수쇼가 펼쳐지면 그거 하나 자체가 뭐가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상분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갖다가 우리 해야 돼? 그렇지. 관광산업과 리조트 산업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갖다 거둘 수가 있어. 그 대신 바다 생태계를 갖다 살리는 건 1차적인 거지. 근데 해상분수가 내가 그때그때마다 조정해야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쓰는 의미가 없어. 해상분수가 여기서 거기다가 막 기름을 집어넣고 하면 바다에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서 기름 유출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럼 여기 해상분수에 적용되어줘야 되는 거는 뭐야? 아니면 그렇지, 친환경 기술이나. 그래서 여기 해상분수 물을 쏘려면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봐. 던킨 도너츠에 있는데. 오세가 현상. 그렇죠. 자, 여기서 할 때 던킨 도넛.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물에 떠야 돼. 그 대신 물에 부식되지 않아야 되니까 물에 여기서 뭐야? 이게 삭지 않는 재료를 갖다 이용해서 두랄루민이나 이런 것들. 근데 알루미늄은 안 돼. 왜? 알루미늄은 우리가 여기서 금방 저쪽으로 이동하기가 너무 쉬워서 안 돼.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 이 태양열 전지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갖다 해.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왜 그림을 따로따로 그리냐면 나중에 얘네가 펼쳐졌을 때 태양열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갖다 나타내야 돼.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하면 나중에 꽃처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펼치고 닦고하는 이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얘가 계속 축전을 해. 그리고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물을 갖다가 밑에서 바다에서 흡수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동력과 그다음에 여기서 태양 에너지의 축전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쏘아 올리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훨씬 효과적인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해주면 자, 우리나라 여기 반도에서 태안반도로부터 저기는 목포까지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제주도 마라도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킬로미터냐면 227킬로미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이것이 몇 개나 필요한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두르면 이걸 다 만들 수는 없어. 100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30개를 갖다 만들어 놓고서 얘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겠지? 너네 상상력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 해상분수는 뭐야? 인공지능 해상분수가 되는 거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으면 훨씬 효과적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대안점으로 하면 자, 양쯔강에서 이 지각에 대한 구성물질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더라도 염분 농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서해 바다의 생태계는 위협을 받지 않아. 서해 바다에서 우리가 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서해에서 잡히는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어떻게 돼? 그걸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가 우리나라고 이쪽이 중국이지. 중국의 이 해안가에 가장 많은 게 뭘까? 배 아니 배 말고 배 아니야. 일본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 10년 전에 원전이야. 원전 그 항아리 있지 항아리 156개가 있어. 그 원전의 방사능 물질이 여기서 바다로 건너올 때 우리 그게 다 하나만 터져도 다 어디로 오냐? 우리나라로 와. 너네 일본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 그 폭발 사고 났을 때 그 방사능 유출이 어디로 됐을 것 같아? 우리 쪽이 아니 반대쪽. 미국에 있는 하와이까지 갔어.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 캘리포니아 연안 하와이 쪽은 실제적으로 방사능에 노출이 됐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단지 공론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 있으려면 이 해상분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좋은 구조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창의성을 가지고 너네들이 여기서 이거 선생님 얘기가 됐는데 얘네들 다 쓸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희들이 모양을 갖다가 조금 약간 너네들 그 창의적으로 바꾸거나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뭐야? 여기다가 이거 말고도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기능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 이해됐죠? 여기가 이해됐어? 이게 미세먼지 하나 끝난 거야. 연관성에서. 여기가 질문. 선생님 이거 다음번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국가한테 보내세요. 어? 국가한테 보내세요. 네가 대통령에 대해서 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